소록도 가는 길 57회. 지욱은 좀처럼 큰 소리를 내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박효숙이 오고 나서부터 지욱은 자주 큰 소리로 화를 낸다. 종현아버지, 당신은 참견하지 마소. 순영은 지욱을 주방에서 내보내려 한다. 아니요.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이 내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요. 대체 나하고 무슨 원한이 그리 많아 잘 살고 있는 내 가정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알고나 보자. 오빠, 화내지 마세요. 난 그저 어머니가 좁은 골방에 계시는 것이 누가 이곳에 있으라고 한 적이 있어. 당장에 모시고 가란 말이 안 들려. 지욱이 언성이 더 높아진다. 애비야, 그만하거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의 집을 놔두고 어디를 가겠냐? 이 어미가 아무리 싫어도 이제는 가라는 말을 그만하거라. 그런 말이 듣기 싫다면 아무나 내 집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맘대로 내 집에 아무나 끌어들여서 내 집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미주가 왜 아무나냐? 미주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다. 누가 그런 동생을 인정한다고 당신 마음대로 내 집에 끌어들이느냐는 말입니다. 내겐 그런 동생이 애초에 없습니다. 종현아버지, 이젠 그만 하이소. 순영은 지욱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어서 저것들을 내 집에서 내보내. 지욱은 들으라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을 한다. 이젠 그만 하소. 아무리 그래도 어무 있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어.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가 살만해지니 찾아와 나를 못 살게 하고 싶은 거야 뭐야. 순영이 그렇게 지욱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동안 두 모녀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히히덕거리며 마냥 태평세월이다. 순영은 간신히 남편의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한다. 어미야, 아직 아침 멀었냐? 박효숙이 큰 음성으로 묻는다. 야, 좀에만 기둘려 주이소. 무슨 아침이 이리도 늦냐? 해가 중천에 떠서 배가 백가죽에 달라붙어야만 아침을 줄 것이냐? 순영은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시간을 보니 이제 아침 6시가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아직 개사의 일도 다 하지 못한 시간이다. 남편은 어느새 다시 개사로 나가고 있다. 순영은 아침을 준비해서 식탁에 차려놓고 시어머니와 미주를 부른다. 진지 잡수시소. 지욱은 안 들어왔냐? 야, 지도 다시 나가 일을 좀에 더 해야 합니다. 순영은 다시 개사로 나간다. 그들은 아침 계란을 모두 수거해놓고 나서 아침을 먹는 것이다. 아직 계란을 수거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된다. 지욱과 순영이 개사의 일을 마치고 들어와 아침을 먹으려고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설거지는 그대로 밀려놓은 채였다. 지욱은 화가 나는 것을 그대로 못 본 척 참아 넘긴다. 순영은 지욱과 아침을 먹고 주방과 집안을 치우고 세탁기를 돌린다. 어미야, 나 좀 보자. 박효숙이 순영을 다시 부른다. 야, 어떻게 지욱이에게 말을 해봤니? 모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말을 해보이소. 너 정말 그럴 것이냐? 하나뿐인 내 시누이를 도와주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스럽냐? 어머님,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시누이라고 하지만 2번을 받습니까? 3번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불러다 시누이라고 하고 살림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너무하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들이 가만히 앉아서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순영은 더 이상 말려들고 싶지 않다. 언니, 도와주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내가 이곳에 구걸하러 온 줄 아세요? 미주가 툭 한마디 던지며 토라진다. 야, 그라입시더. 지도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습니다. 그라고 우리도 자선사업가도 아이고 하니 자신들 능력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순영은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 어휴,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할 수 없다. 오늘은 이것만을 가지고 가라.
내가 일간 어떻게든 종현 어미를 달래서 한미천 마련해 줄 테니 오늘은 속이 상하더라도 그만 돌아가라. 쳇.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은비 아빠가 얼마나 닥달을 할지 엄마는 잘 알면서 왜 내려오라고 했어? 난 무슨 수라도 생기는 줄 알았잖아. 이거 사. 잘 생각해봐. 지금 종현이가 지우기 씨가 아니란 말이다. 문둥병에 걸렸던 것들이 오래 살 것 같으냐?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종현이라는 아이에게 이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넘어가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정말 그 아이가 다른 집 씨란 말이야? 그래. 그것이 이 동네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 내려와 잘 보여서 무슨 방도를 연구하란 말이다. 너희도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살 것이냐? 알았어요. 미주는 엄마의 말에 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표정을 달리해 밝고 환한 표정으로 바꾸며 미소를 띄운다.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든 오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엄마 편으로 잡아두는 것에 신경을 쓰세요. 난 올라가서 우리 은비 아빠하고 방법을 연구해 볼 테니까 이곳에서 엄마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 오빠 마음을 조금이라도 잡아놓으시라는 말이에요. 알았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일에서나 화를 내지 말고 이것저것을 따지고 들지 말라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의 재산이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 알았어요. 암튼 우리 엄마는 이럴 때 보면 참 머리가 좋으셔. 미주는 엄마와 모처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유쾌하다는 듯 환하게 웃는다. 언제나 엄마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먼저 치솟던 나날들이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삶을 자신있게 시작한 미주였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처지로서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화가 난다. 엄마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아무런 소식도 없었을 때 미주는 아예 엄마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엄마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 미영의 생활이었고 삶이었다. 요즘 남편인 송인태는 그나마 나가던 일자리도 놓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었다. 미주는 매일 자신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만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 그저 암담하다는 생각만을 해오면서 남편에 끈덕지지 못하고 늘 불만이 많은 성격에 암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미주의 남편 송인태는 세상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세상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술에 의지하고 술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돌리며 살아가는 위인이다.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온 어린 시절의 미주였다. 자신과 다른 엄마를 가진 형제들 속에서 늘 미운 오리새끼처럼 미운 털이 박혀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온 어린 시절이다. 엄마는 또한 그런 형제들 눈치를 보느라 미주를 감싸주지도 못하고 늘 형제들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그런 가정 형편 속에서 미주는 아예 일찌감치 가출을 해서 지금의 남편인 송인태를 만나 무작정 살림을 차렸다. 미주보다 5살이나 많은 송인태의 관심이 사랑인 줄로 착각을 하고 모든 것을 송인태에게 걸고 시작을 한 살림이었으나 매사에 불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송인태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끈기도 없어 늘 일자리를 놓치곤 한다. 그의 집 역시 가난을 대물림이라도 하듯이 모든 형제들이 가난을 주렁주렁 걸고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은 그렇다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남의 원망이나 하는 부류들이었다. 미주는 그런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느끼곤 하지만 미주 역시 별다른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곤 한다. 남의 집 파출부와 식당 일이 미주가 하는 일이다. 그나마 한 달을 계속 같은 집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매일매일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시간제 파출부 일이거나 식당 일이다. 미주는 집으로 가기 위해 순영의 집을 나서려 한다. 가려고. 길이 머니까 지금 출발을 해야지요. 가만히 있거라. 박효숙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을 챙겨 가방에 넣는다. 그동안 조금씩 숨겨두었던 양념들이다. 파 한 뿌리라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미주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싸서 들고 나온다. 고춧가루에 깨소금, 참기름, 조미료, 마늘 등 집안에 필요한 양념을 골고루 갖추어 싸가지고 나온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키면 대수냐? 그까짓 돈을 하면 얼마나 된다고 뭐라겠냐? 어서 아무 소리 말고 들고 가. 미주는 어머니가 들려준 가방을 들고 나온다. 순영이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장을 들여다본다. 순영은 계란을 선별 작업하느라 정신이 없다. 나 가오. 말을 하면서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는 미주다. 세상에, 이 계란들이 모두 오늘 아침에 나온 것들이에요? 야, 참으로 많기도 많네. 이렇게 많은 계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닭이 상당히 많겠네요. 순영은 대꾸도 하지 않고 일손을 놀린다. 애미야, 미주가 가는데 계란 꾸러미라도 들려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 박효숙은 순영의 대답도 들을 것이 없다는 듯 성큼 안으로 들어서더니 한쪽 편에 있는 쌍알을 서너 판을 드러낸다. 어머님, 그것은 안 됩니다. 순영은 얼른 쌍알의 판을 들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왜 안 된다는 거냐? 기왕에 줄 바에는 크고 좋은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이것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쌍알이 모자라 죽을 지경입니다. 순영은 쌍알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거신 왕란을 세 판 드러낸다. 박효숙은 못마땅스럽고 마땅치가 않다. 너도 어찌 그리도 손이 작으냐? 기왕에 예서부터 서울까지 가지고 가는 길인데 세 판이 뭐냐? 박효숙은 두 판을 더 드러내 가지고 나간다. 그 모습을 보며 일을 하고 있는 유여인과 유미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하며 박효숙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 아무리 딸 자식이 소중하다고 해도 이를 돕지는 못해. 줄망정 저리도 뻔뻔스럽게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물건을 드러내는 박효숙의 심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본다. 미주는 엄마가 하는 대로 바라보며 계란 5판을 들고 갈 준비를 한다. 애미야, 내 시누이가 간다고 하는데 내다보지도 않니? 이 먼 곳까지 온 사람을 차비라도 한 푼 보태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순영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봉투를 들고 나와 미주에게 건넨다. 마음 같아서는 도움이 되어주고 싶지만 우리 집도 그런 여유가 없소. 적지만 가는 길에 점심이라도 사 먹고 차비에 보태 쓰시오. 미주는 순영이 주는 봉투를 당연한 것처럼 잡아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액수를 보며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인사를 한다. 언니, 고마워요. 내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내려오겠소. 우리 그이도 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일간 그이와 함께 내려와 엄마를 보고 안심을 시켜야겠어요.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어머님 걱정을 하지 마이소. 지가 정성을 다해서 모실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디 그런 것인가요? 오빠하고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서로 남매로서 우애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